금전운이 우리의 뒤를 따라 부자가 되려면 어떤 물건을 지니는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나눔을 생활화하며 나에게 필요가 없는 물건을 쉽게 건네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나의 재물운이 그 사람에게 같이 넘어가거나 돈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전의 흐름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 답답할 때는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 건네주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풍수도구의 역할을 하며 운을 살아나게 만드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어떤 물건을 쉽게 주면 안 되는지 알고, 이런 물건들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셔서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꼭 지키길 바랍니다. 또 돈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까지 모두 유념하셔서 풍요로운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타인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 5가지.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피해야 할, 우리가 무심코 재물운을 달아나게 하고 있었던 쉽게 건네면 안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냥 줘서는 안 되는 물건. 가장 첫 번째는 속옷입니다. 속옷은 내가 착용한 순간 나의 신체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옷도 명품이거나 비싸서 단 한 번만 입었으니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에 깃든 기운들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만약 나에게 재물운이 트여 있을 때 타인에게 넘겨준다면 그 운의 기운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은 남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속옷을 선물하고 싶거든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속옷은 자제하고 새로운 것을 건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이 아깝다고 해서 구멍이 나거나 약간 바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돈복과 행운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품 중에 있는데요. 바로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칼은 생각보다 버리기 쉽지 않다 보니 그냥 버리기가 아깝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카로운 물건이어서 버리기 힘들더라도 목적을 다한 것이라면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하게 이가 나간 그릇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릇은 값비싼 그릇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만약 깨졌거나 완전치 못한 그릇이라면 이것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인생에서 충돌을 만들고 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도 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요. 마찬가지로 쓰던 그릇이나 밥솥도 더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냥 무심코 나눠주어서는 좋지 못합니다. 물론 아예 쓰지 않은 미개봉 그릇이나 밥솥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 것이기 때문에 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장식용의 목적이 강한 그릇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밥이나 반찬을 담고 사용한 그릇을 그냥 생각 없이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금전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는 밥그릇이나 밥통, 쌀을 담는 통과 같이 쌀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는 재물운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 없이 남에게 주면 내 재물운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 커져갈 재물운의 씨앗도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나 다름없으니 기왕이면 내가 사용했던 그릇, 쌀통, 밥솥 등을 그냥 나눠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꼭 나눠야 한다면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서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소금도 남에게 주면 좋지 못한 것 중 하나인데요. 소금이 금전운을 상징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말도 있지요. 또 상가집에 다녀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소금을 뿌려 액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금은 나쁜 운으로부터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금은 돈복과 연관이 깊어서 사람이 자주 돌아다니는 현관에 소금을 두면 재물운이 더욱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주기적으로 소금을 새 것으로 바꾸어주면 좋다고 하지요. 운이 나쁜 시기에는 소금이 더 빠르게 탁한 색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과 재물을 뜻하는 소금은 만약 지금 내 상황이 금전운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을 주로 담았던 항아리나 단지 역시 재물운을 지키는 것을 뜻하니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죽어있는 물건이나 파손된 물품을 나눠주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죽어있는 물건 중 대표적인 것이 조화나 말린 식물, 죽은 식물입니다. 식물 역시 가정의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이지요. 금전운이 들어오는 식물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성공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식물이 시들거나 죽어 있다면 운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보다 빠르게 처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대지 않는 물건이나 오랫동안 묵혀있는 물건도 죽어있는 물건 중 하나이니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파손된 물품은 타인에게 나눠줄 경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요. 이 중에서도 망가진 인형은 꼭 피해야 합니다. 망가진 인형들은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인형은 예로부터 주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된 형태라면 좋은 운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기르던 식물을 타인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도 좋지 못한데요. 이 식물 역시 속옷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속옷을 한번 입으면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는 것은 나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식물 역시 나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보기 때문에 내 기운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르던 식물을 그냥 나눌 경우 내 기운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여 가급적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서는 안 되는 이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선물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도 있는데요. 특히 금전운을 위한다면 이 물건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미를 담아서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선물하면 내게 있는 복이 달아나는 물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갑입니다. 재물을 위해서는 지갑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자신이 번영하거나 성공했던 시절에 지갑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건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사진과 돈인, 지폐, 동전을 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좋은 운과 금전운이 상대에게 넘어가거나 그도 아니라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새 지갑이라면 선물하기 괜찮습니다. 다만 의미가 좋고 괜찮다고 해서 내가 쓰던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내 평생의 운을 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새 지갑을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내가 쓰던 지갑이 좋다고 해서 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방 역시 타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가방의 경우는 지갑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갑은 지폐와 동전을 주로 담는다는 의미에서 재물과 연관이 깊지만 가방에는 나에게 소중한 각종 물건들을 많이 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전반적인 운과 관련이
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성했던 시절의 가방이라고 해서 남에게 덜컥 선물한다면 좋지 못합니다. 가방 역시 미개봉이거나 새 상품인 경우는 선물해도 괜찮지만 이미 내가 쓰고 있던 것이라면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물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고입니다. 금고 또한 내가 쓰던 금고를 선물로 줘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요. 금고 역시 지갑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중요한 재물이 들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나의 재물운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금고를 선물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이나 쿠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나와 상대의 운 상승 측면에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도 타인에게 선물하기 좋지 못한데요. 침대 매트리스는 주로 집의 안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곳은 기가 가장 모여 있는 곳이지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은 기운이, 안 풀릴 때는 나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고 눈을 뜨는 침대나 매트리스는 타인에게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상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경우에 내가 쓰던 것들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대에게 매트리스를 선물하는 것이 좋은 상황일 때는 내가 쓰던 것을 주기보다는 상대가 원하고 좋은 행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쓰던 가구를 그냥 선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쓰던 가구는 가구 주인의 혼이 담긴 풍수 물품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쓰던 것이 아깝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는 가족의 질서와 행복을 뜻합니다. 가정에도 안정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잘 쓰던 가구를 남에게 주면 그러한 행복들이 깨질 위험이 있지요. 그러니 가구를 선물해야 할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내가 쓰던 것보다는 상대가 원할 것 같은 새로운 것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물건을 모두 버려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운을 나누는 것이면 알겠는데 물건이 너무 아깝다거나 이처럼 피치 못할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운이 다하지 않은 물건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물건을 주는 조건으로 소액의 돈을 받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공짜로 주거나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금액이라도 거래를 한다면 서로 그 물건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보다 더 줄일 수 있지요. 요즘은 중고 거래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이 물건이 너무 아깝고 새 것과 같다면 이렇게 서로 위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꿨을 때도 그 꿈이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과 비슷한 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 돈이 오고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말은 꼭 돈으로 소액이라도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물건을 단순히 건네주는 것이 아닌 주고받는다는 의미,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꾼다는 의미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치로 환산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니라면 가령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나 좋은 말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이것은 가진 물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물건을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으면 좋은 일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물건을 나눠주기 전에 햇볕에 하루 이틀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는 양기를 뜻하며 새로운 기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던 물건에 이런 기운을 받게 해주는 것이지요. 해가 잘 드는 곳에 놓아둔 뒤 며칠 뒤에 나눔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재물운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금전운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물건을 주고받는 것에도
주의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와 마음인데요. 인복을 얻어야 재물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람과 만날 땐 희망을 외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지요. 희망의 나무에 희망의 꽃이 핍니다. 항상 좋은 말을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말을 들을수록 좋은 운이 깃들어 그 운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또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 운을 빼앗기는 행동 중 하나이지요. 그래서 나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는 인연이라면 단순히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담을 하는 행위는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이지요. 뜻이 어떻든 간에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맙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친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려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만들지요. 우리의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운을 만드는 행동 중 하나는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눈다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요. 말을 먼저 꺼내려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오는 법입니다. 같은 말도 1000번 만번 하면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은 계속해서 외쳐보세요.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역시 나는 운이 좋아라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 외쳤다고 하지요. 위대한 힘을 가져옵니다. 좋은 글, 좋은 말의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 나의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는 뒤따릅니다. 특히 재물운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고방식을 지녀야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 나에게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돈은 나뿐만이 아닌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인생에서 본받고 싶은 부자를 만난다면 가치관, 신념,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좋은 운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고 적용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면 귀를 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나와 맞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배척하지 말고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귀중한 가치도 찾아낼 수 있지요. 또 운이 나쁘다고 생각될 땐 그냥 나가서 산책처럼 걷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잡념이 없어지고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풀리지요. 가만히 있으면 운도 정체됩니다. 운과 돈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요. 순환되는 진리를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최대한 멀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나에게 복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운을 위해서는 타인과 나누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또 피치 못하게 주지 못할 사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운을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도 상대와 내가 재물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깊어지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침대 옆, 이것 한 개 꼭 두세요. 금전운은 쏟아집니다. 침대 옆에 이것 한 개만 두면 금전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
남들처럼 8시간씩 푹 자는 것 같은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까?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내 인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이나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주 뜻밖의 곳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머리를 대고 잠드는 침대, 그 바로 옆 작은 공간에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이 침대 옆 작은 공간을 절대로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느냐, 또 무엇을 두지 않느냐에 따라 밤사이 나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것이 곧 나의 건강과 재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 부자들의 침대 옆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작은 공간을 내 인생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공간 중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실, 그 중에서도 침대와 그 주변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밖에서 소모했던 나의 기운을 재충전하고 우주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 내일의 운을 만들어가는 신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침대 옆을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전기에 꽂힌 휴대폰, 읽다만 책 몇 권, 마시다 남은 물컵,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영수증, 손목시계나 장신구 같은 것들을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계실 겁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침대 머리맡 선반이나 바로 옆 협탁을 온갖 잡동사니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침대 옆 공간은 내 몸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문과도 같습니다. 현관문이 지저분하고 온갖 잡동사니로 막혀 있으면 좋은 손님이 들어오기 어렵듯이 침대 옆이 혼란스러우면 좋은 기운, 즉 재물운이나 건강운이 밤사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잠든 사이에는 우리 몸의 방어막이 가장 약해지는 때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세상의 온갖 소식들이 담긴 어지러운 기운, 마시다 남은 물에서 나오는 축축하고 정체된 기운, 여기저기 흩어진 잡동사니들이 뿜어내는 산만한 기운 속에서 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잠자리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왕의 잠자리는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믿어 최고의 길지에 마련하고 그 주변을 항상 정갈하게 유지했죠.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사람의 몸을 통해 합쳐지며 새로운 생명력과 운을 만들어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나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인 발전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이나 그 주변 공간은 바로 그 발전소에 신선한 연료를 공급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온몸으로 원활하게 보내주는 에너지 공급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 공급관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좋은 연료, 즉 맑고 깨끗한 생기가 밤새 나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관이 잡동사니로 꽉 막혀 있거나 나쁜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될 수 없고 오히려 탁하고 오염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는 곧 건강의 악화, 판단력의 저하, 그리고 재물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풍수에서도 침대 주변의 기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면 운도 막힌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인 셈이죠. 여러분이 무심코 던져놓은 그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당장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을 갉아먹는 침대 옆에 불청객들을 즉시 퇴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치워도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당장 치워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입니다. 특히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데 이것은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전자기기는 끊임없이 인공적인 파동과 정보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기계들은 쉬지 않고 작동하며 우리의 기운을 교란시킵니다. 마치 밤새도록 옆에서 누군가 쫑알거리며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것과 같아요. 재물운은 안정되고 평온한 기운 속에서 싹트는 법인데 이렇게 산만하고 인공적인 기운 속에서는 절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침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적어도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치워야 할 것은 어지럽게 늘어놓은 책과 서류들입니다. 책은 지혜의 상징이라 좋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정돈된 한두 권의 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권의 책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거나 처리해야 할 서류, 고지서 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들은 낮 동안의 근심과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걱정거리,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입니다. 칼, 뾰족한 장신구, 심지어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장식품도 포함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풍수에서 아주 꺼리는 살기, 즉 사람을 해치는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평화롭게 재충전해야 할 잠자리에 이런 공격적인 기운이 함께한다면 자는 동안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악몽을 꾸거나 대인관계에서 잦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울입니다. 침대 옆이나 침대가 비치는 곳에 거울을 두는 것은 풍수에서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거울은 그 영혼의 기운을 반사하고 흩어버려 온전히 충전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거울은 기운을 2배로 만들기 때문에 만약 침실의 다른 곳에 나쁜 기운이 있다면 그 기운을 증폭시켜 주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잠결에 깼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 놀람 자체가 기운을 흩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경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침대 옆을 확인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밤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청소를 마쳤으니 비어있는 그 소중한 공간에 돈과 복을 불러들이는 보물들을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침실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보물은 바로 은은한 불빛의 스탠드입니다. 너무 밝은 형광등, 불빛이 아닌 따뜻한 노란빛을 내는 작은 스탠드를 침대 옆에 두세요. 이 따뜻한 불빛은 풍수에서 양의 기운 즉 생명력과 재물을 상징하는 화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둡고 축축한 음의 기운은 정체와 가난을 부르지만 밝고 따뜻한 양의 기운은 활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잠들기 전 30분 정도 이 스탠드를 켜두는 것만으로도 침실 전체의 기운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밤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작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물은 작고 건강한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강력한 생명에너지, 즉 생기를 뿜어냅니다. 침대 옆에 작은 관엽식물 화분 하나를 두는 것은 나의 운이 쑥쑥 자라나도록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동그란 잎을 가진 식물은 재물운을 부르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건강한 식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들거나 말라 죽은 식물은 오히려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내뿜어 운을 막아버리니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너무 큰 식물은 오히려 밤에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손바닥만한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밤새 여러분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원목으로 된 작은 보석함이나 상자입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 상자 안에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이나 혹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들을 넣어두세요. 예를 들어 반짝이는 동전 몇 개 혹은 나는 날마다 부유해진다와 같이 긍정적인 소망을 적은 작은 쪽지를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상자는 여러분의 재물을 담는 작은 재물 창고가 되어 밤사 이 돈의 기운을 끌어모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물은 바로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책 한 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권이라는 점입니다.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읽으며 영감을 얻고 있거나 혹은 표지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한 권을 단정하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성장의 기운을 나의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책을 보면서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침대 옆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치워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마법이 펼쳐질 무대, 즉 협탁 자체는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협탁 자체도 좋은 기운을 가진 것을 고르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의 침실에 가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특징을 가진 협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재는 단연코 원목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가구를 만들 때 나무를 으뜸으로 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기에 가구가 된 후에도 사람과 교감하며 좋은 기운을 나눠준다고 믿었습니다.
차가운 쇠나 인공적인 플라스틱 소재는 기운의 흐름을 막거나 왜곡시킬 수 있지만 따뜻한 질감의 원목은 기운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고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철제나 유리로 된 협탁을 쓰고 계신다면 다음번에 바꿀 기회가 생겼을 때 꼭 원목으로 된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을 고르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모서리가 나를 향하는 것을 칼날이 나를 겨누는 것과 같다고 보아 매우 흉하게 여깁니다. 협탁의 뾰족한 모서리는 잠든 사이 무방비 상태인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살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둥근 모서리는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숙면을 돕습니다. 지금 쓰는 협탁의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다면 임시방편으로 모서리 보호대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침대 옆 협탁을 한번 만져보세요. 모서리가 뾰족한가요? 아니면 둥근가요?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침대 매트리스보다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협탁이 매트리스보다 높으면 자는 동안 사람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고압살이라고 하여 좋지 않게 봅니다. 마치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머리맡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매트리스와 같거나 약간 낮은 것입니다. 그래야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즉 원목 소재, 둥근 모서리, 그리고 적절한 높이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침실 풍수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이제 이론은 모두 배우셨으니 실전 응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 협탁 놓을 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의 핵심은 비싼 가구를 사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방이 좁아 협탁을 둘 수 없다면 작고 튼튼한 원목 스툴이나 의자를 협탁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